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포건 씨의 보고서 기능을 이용하여 인보이스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포건 씨로 만든 페이지를 그대로 출력하여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거래 명세서와 견적서를 포건 씨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출력하여 만드는 방법이 만들기는 쉽지만은 헤더와 푸터가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나 특정 양식에 맞추어 여러 장의 인쇄가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 페이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포건 씨의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인보이스가 포건 씨 보고서 기능을 통해 만든 인보이스입니다. 좀 더 보고서 형식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건 씨 빌더를 실행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만들기를 클릭하고 페이지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 보고서를 클릭하면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고서에서 보고서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1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소스 이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인보이스라고 적어줍니다. 인보이스라고 적어주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소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이 레포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설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테이블은 주문 상세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주문 상세 자료를 선택하고 이름도 주문 상세 자료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필드들을 보면은 연결 관계에 있는 필드들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관계에 있는 필드들은 필드 추가를 해 가지고 넣어 줘야 됩니다. 직접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주문 아이디에서 견적일 선택을 하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주문 아이디에서 거래처 아이디, 회사명, 주문 아이디에서 거래처 아이디에서 주소, 주문 아이디에서 컨택트, 주문 아이디에서 거래처 아이디, 전화번호, 주문 아이디에서 거래처 아이디를 눌러서 팩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품 관련된 정보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아이디를 클릭하고 제품명, 그리고 제품 아이디에서 가격, 제품 아이디에서 주문 아이디에서 참조, 그리고 주문 아이디에서 총 공급가를 가져옵니다. 총 공급가가 네. 이렇게 필요한 필드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필드들은 정의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선택한 주문에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수정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요. 쿼리 밸류라고 적어줍니다. 쿼리 밸류 주고 이제 쿼리를 클릭을 해서 쿼리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새 조건을 클릭합니다. 열에 주문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값 포함으로 합니다.
한 개씩 고를 거면은 보고서를 한 개 설정해 가지고 한 개 선택해 가지고 한 개의 보고서만 나오게 할 거면은 같음으로 해도 되지만 우린 선택한 여러 개의 주문의 인보이스들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연산자는 값포함을 선택합니다. 값에는 쿼리 밸류라고 적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주문들의 인보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 왼쪽에 도구 박스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드래그 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이 보고서의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주겠는데요. 드래그 해 가지고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조정하고요. 인보이스라고 적어 줍니다. 인보이스 적어 주고 보고서 제목이니까 가운데에 나오게 설정을 이렇게 하고 글씨도 좀 크게 나와야겠죠. 글씨는 한 16 정도로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18로 하고 굵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가 이게 좀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폰트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글꼴 종류에서 네, 변경을 해줍니다. 텍스트 글꼴을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도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서 견적서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유효 기간 견적일로부터 15일이라고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텍스트도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고요. 또 하단에 작성자라고 적어줍니다. 작성자라고 적어주고 이 인보이스를 만든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적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해서요. 지금 이게 이 선에 격자선에 맞추기가 좀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이 하단에 버튼을 클릭해서 그리드에 맞춤 활성화, 안내선에 맞춤 활성화를 하면 좀 이 격자선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당자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 집합에 필드명입니다. 이 필드명에 맞춰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표현식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집합에 우리는 담당자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담당자를 가져오지 않았나 봅니다. 담당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 클릭하고 보고서의 데이터 소스 수정을 클릭합니다. 필드 추가를 해서 주문 아이디에 담당자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고 다시 텍스트 박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표현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담당자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담당자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인보이스 발급한 날짜랑 그 회사 정보
여기 왼쪽에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해서 넣어 주고요. 여기에 데이트라고 적어 줍니다. 발급한 날짜를 적어 줄 건데요. 텍스트 맞춤도 해 주고요. 음 네. 데이트 그리고 직접 데이트 값이 나오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값이 나오게 설정을 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배경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구분이 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이 필드명을 적으면 됩니다. 견적일 필드를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견적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항목을 복사해서 하단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수정만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보낼 건지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to라고 적어주고 이 중괄호 안에는 회사명, 이 필드, 회사명 필드를 적어주면 회사명 값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주소가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주소, 필드명인 주소를 이 중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주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컨택트고 필드명인 컨택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하단에 또 붙여놓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괄호 안에 필드명인 전화번호를 넣어줍니다. 전화번호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거래처에 팩스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필드 이름이 팩스라서 중괄호 안에 팩스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복사해서 하단에 또 붙여놓습니다. 메일 넣으셨고 필드명인 이메일을 중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됐고요. 조금 칸이 좁은 것 같아서 칸의 너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는 오른쪽에다는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으려면 이쪽에 이미지 도구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속성을 클릭하고 이미지에 포함됨을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설정합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크기 자동 조정 맞춤으로 합니다. 크기를 맞춤을 하면 이 네모칸 영역에 맞게 크기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보이스에서 주문의 제품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해주고 텍스트 박스 크기를 설정하고요. 합계라고 적어줍니다. 합계 텍스트 맞춤을 해주고요. 합계가 좀 굵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볼드로
텍스트 박스를 또 설정해서 합계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합계는 총 공급가 필드에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이 총 공급가 필드를 넣어 줍니다. 넣어 줘서 텍스트는 오른쪽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맞춤을 해 주고 텍스트 박스를 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100 포함이라고 적어 줍니다. 텍스트 맞춤을 해 주고요. 여기에 테두리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하고 이 속성 모드를 클릭해서 하단에 고급 속성 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좀 테두리에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스타일을 단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총 공급가도 설정을 해줍니다. 배포함도 설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테두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럴 경우 테두리의 스타일에 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표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오른쪽 테두리를 없음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테두리에서 스타일에서 클릭하고 왼쪽이니까 이 왼쪽 방향에 있는 항목에 없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총 공급과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에서 서식에 통화로 설정을 하고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가격이 통화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된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테이블을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주고요. 크기 맞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하단에 이 회색 영역을 밑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 회색 영역이 뜻하는 게 이 테이블에 나온 항목들이 좀 이 회색 영역까지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품명이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정보가 이 테이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로 막대형. 이 크기 넘어서서 그러는데 크기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형의 오른쪽에 더보기에서 개수 3을 하면 왼쪽에 이제 열이 3개가 삽입됩니다. 이게 페이지가 넘어서 그러는데 제가 괜히 크기를 조정했네요.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2개 세로 막대형에서 더보기에서 2, 네, 6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테이블의 이 영역은 맨 위에 부분은 헤더고요. 중간에는 내용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문에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리고 이 하단의 푸터는 우리가 구매한 제품들의 주문 공급가격 합계나 수량 합계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게 푸터입니다. 이제 헤더명을 적어주겠습니다. 제품명은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설정을 하고 수량,
단가는 이렇게까지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영역을 조정합니다. 수량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공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제품 좀 크기를 테이블의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됐고요. 너무 공간을 넘어섰나 봅니다. 공간이 다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제품명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중괄호 안에 제품명이라고 필드명을 적어줍니다. 여기는 주문 수량이라고 중괄호 안에 필드명을 적어주고요. 단가는 가격이라고 중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이 필드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중괄호 안에. 공급가는 가격 곱하기 주문 수량, 수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부가세는 이 가격의 중괄호 안에 가격의 0.1을 곱한 가격 중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합계는 중괄호 안에 가격 더하기 가격 곱하기 0.1의 주문 수량을 가로 닫고 주문 수량을 더해줍니다. 곱해줍니다. 주문 수량을 곱해줍니다. 설정을 하고요. 푸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총 합계라고 적어주고요. 이 헤더에 이 텍스트를 중간 정렬을 해줍니다. 중간 정렬을 해주고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해주고요. 헤더니까 글씨체가 좀 더 굵게 나올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두께를 약간 굵게로 설정을 합니다. 총 합계도 두께를 약간 굵게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높이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조정해 주고요. 이것도 텍스트 맞춤을 다시 좀 설정을 해주고요. 위로 좀 치우쳐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얘도 정렬해주고 텍스트 맞춤을 해주고요. 총합계 공급가액이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썸 중간에 썸을 넣고 가격 곱하기 주문 수량 수식을 이용해서 값이 나오게 설정을 해주고요. 부가세도 썸 가격 곱하기 0.1 총 공급가 필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얘도 설정해주고요. 이 금액 관련된 거는 통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텍스트의 서식을 통화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관련된 부분이 통화로 나오게 됩니다. 서식이. 그리고 이 테이블의 스타일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테이블이 선택되는데요.
스타일을 라이프스타일 2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검정색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색깔을 배경색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블랙보다는 회색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좀 더 진한 회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회색. 스타일을 변경하니까 이 텍스트 맞춤이 다 초기화되었네요. 다시 설정을 해 줘야겠네요. 일단 배경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스타일, 헤더의 스타일 이 부분을 클릭하면 헤더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여 텍스트 맞춤 가운데 다 가운데로 세로 맞춤도 가운데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합계도 가운데 맞춤을 가운데로 해줍니다. 세로 맞춤도 가운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회색인데 글씨가 하얀색이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글씨 색깔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블랙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볼드로 두께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굵게 설정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발주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요. 이 발주 번호라고 적어줍니다. 발주 번호.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또 드래그해서 발주 번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참조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맞춤도 해주고요. 네, 텍스트 맞춤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왼쪽 도구 상자에서 끌어온 다음 계좌 이체라고 적어줍니다. 계좌 이체 텍스트 맞춤을 해주고요. 드래그를 해서 계좌 번호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은행 가짜 계좌 번호를 임의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레이프시티 주 영업소 텍스트 맞춤을 해주고요. 네, 주문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텍스트 박스에서 왼쪽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하고요. 주문일이라고 적어주고요. 설정을 하고 주문일은 견적일 있으니까 견적일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견적일 값이 나오게 중괄호 안에 견적일 필드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서식은 데이트 형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고 속성에서 고급 속성 표시를 클릭해서 서식에 짧은 날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를 와서 크기를 줄이고 서명이라고 적어줍니다. 서명이라고 적고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인이라고 적어줍니다. 네, 보고서는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견적에 있는 항목들을 여러 개 선택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를 클릭하고요. 그룹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그룹식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주문 아이디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주문 아이디에 따라서 그룹이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설정을 하면 여러 장씩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견적서 목록 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리스트 뷰에서 선택한 주문의 인보이스를 인쇄할 수 있게 만들 건데요. 리스트 뷰에 이렇게 견적서 인쇄처럼 인보이스 인쇄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이퍼링크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좀 크기가 작아서 크기 조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여기다가 셀 병합을 해서 셀 병합을 하고 인보이스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인보이스 인쇄라고 적어주고 글씨 크기를 좀 작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인쇄 설정하고 굵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똑같이 인쇄라고 적고 하이퍼링크 셀 유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명령 편집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명령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 선택에서 보고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이용해서 PDF로 바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할 보고서는 인보이스고요. PDF 파일 이름도 인보이스로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아이디 값을 갖고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리스트뷰에 아이디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이디 값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라고 적어주고 주문 데이터에서 아이디 값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숨기기 처리를 합니다. 숨기기 처리를 하고 다시 명령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내보내기 할 보고서는 인보이스. 파라미터 이름은 쿼리 밸류였고요. 아까 데이터 소스에서 설정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값은 이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저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조회로 들어가서 인레미콘의 인보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레미콘의 견적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보이스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록 페이지에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고요. 버튼 스타일도 셀 스타일도 적용을 합니다. 인보이스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인보이스 인쇄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리스트에서 여러 개 선택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은 리스트뷰 선택 항목 표시기 이 셀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을 넘겨받아서 인쇄를 하게 할 건데 이 리스트뷰 선택 항목 표시기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 리스트에 없는데요. 플러그인을 다운받으려면 여기서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저희 포럼 dev.gravity.co.kr에 포건씨에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 zip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를 클릭해서
플러그인의 zip 파일을 선택을 하면 하고 포건시 빌더를 재실행하면은 네,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명령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항목 표시기에도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id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리스트 뷰 선택 항목기에서 넘겨주는 기본 인덱스 값은 첫 번째 리스트 뷰의 첫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id 값은 지금 몇 번째에 있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번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표시할 열의 항목 인덱스는 13, 감열의 인덱스도 13으로 설정을 해주어야 이 id 값이 선택 항목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명령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통해서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는데 인보이스 인쇄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면 선택을 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고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은 보고서가 내보내질 수 있도록 명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 선택에선 조건문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새 조건에 클릭하고 열은 이 선택 항목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이 값이 널이면은 선택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명령 없음 이 부분에 있는 명령 없음을 클릭해서 메시지 보여주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행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값을 선택하지 않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선택을 했을 때는 그냥 else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else 추가를 클릭해서 이 명령, else에 따른 명령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내보내 명령은 invoice, 파라미터 이름은 쿼리 밸류였고요. 아까 설정한 거죠. 리포트에서 설정한 쿼리 밸류 값은 파라미터 값은 이 리스트뷰의 선택 항목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조회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선택해서 인보이스를 인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아까 선택했던 이 항목들에 대한 보고서가 한 번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